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종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를 함께 보시면요. 독일 닥스 지수 0.71% 올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0.77% 상승했습니다. 영국 지수는 0.17%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쳤는데요. 결국 이렇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전망했던 대로 이제 4회 연속 금리가 동결됐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점까지 언급이 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낮춰잡고 또 유로존 GDP에 대한 그것도 발표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3%로 또 올해 유로존 GDP는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는 기존 추정치에서 0.2%포인트 내려진 수치입니다. 네, 결국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제 원래는 6월쯤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관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WTI 시세 함께 살펴보면요. 네,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0.4% 오르면서 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이슈 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중국 수요 관련입니다. 중국 경기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이제 미국 원유 재고가 6주 연속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국제유가는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 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 가격은 0.39% 오르면서 2,16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의 경우에는 연일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2,160선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2,170선까지 가까워지는 흐름이 보이면서 이제 다시 최고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상원에 출석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있다는데 충분한 확신을 얻는데 멀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 금 가격 상승으로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부터 금 가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연이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 S&P 500은 1, 나스닥은 1.5%, 러셀 2000은 0.8%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하원 청문회에 이어 오늘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인하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켰고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간 점도 미국 고용시장의 냉각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2천 건 증가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000건이 증가한 19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기존 실직자 가운데 새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이 지속되는 등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반도체와 IT 업종 전반을 끌어올린 것을 비롯해 운송, 소재, 건설, 헬스케어, 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금융업과 부동산이 하락했고 오늘 벤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092%, 달러 인덱스는 0.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우먼 이사는 뉴저지주에서 열린 경제 리더십 포럼 연설을 통해 기존 전망은 정책 금리가 안정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하는 것이라면서 2023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1월 들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추가로 낮아지는 진행 속도가 향후 늘어질 수 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식품과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위험을 비롯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도 많다면서 금융 여건이 완화되거나 추가적인 재정 부양으로 수요가 탄력을 받아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진전이 정체되거나 다시 가속화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규제에 관련해서는 은행의 인수 및 합병은 은행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정책 개혁으로 규제기관이 신청 승인과 처리의 타임라인을 지연시킨다면 은행의 M&A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은행 유동성 요건에 대해서도 유동성 규제가 상당한 비용과 은행과의 대출 능력, 사업 능력을 운영을 제한할 수 있어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인식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상장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유럽연합 역시 화석 연료 에너지 투자자 보호 조항이 삽입된 조약을 탈퇴하는 등 넷제로를 향한 한 걸음에 다가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 공개 규정인 기업 기후 공식 의무화 규칙을 처음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SEC는 지난 2010년에 공시 지침을 처음 마련했지만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공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규칙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 2년여간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번에 규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또한 홍수, 산불처럼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위험 가능성을 분석해 공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반대해왔던 제품의 공급망 전체 부품과 협력사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발표 의무 등은 이번 초안에서 삭제된 채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 기술 유출 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직원이 수년간 AI 사업 관련 비밀 파일 500여 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기소된 린웨이 딩은 구글의 민감한 사업 정보 및 비밀 정보를 회사 네트워크에서 중국 회사가 비밀리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뉴요커에서 체포된 딩은 500건 이상의 인공지능 사업 비밀 파일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소된 혐의 4건의 각각에 대해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두 AI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에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오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2%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2월 비노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9만 5천 건의 고용과 3.7%의 실업률 그리고 0.3%의 시간당 임금 상승이며 어메리카스 카마트, 제네스코, 이브홀딩스 잉크, 알곤퀸 파워 앤 유틸리티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방향성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사흘 만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0.23% 오르며 264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이후 낙폭을 점점 키워가다가 다시 한번 만회를 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63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0.84% 떨어졌습니다. 860선은 사수하는 모습이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선물지수는 0.14% 강보합권 수준에 그쳤습니다. 넘어가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모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뚜렷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더 컸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개인이 2,632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3,246억 원, 기관은 235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기관은 사흘 연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3,6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83억 원, 1,17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어제장 하루를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인터배터리 2024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건 이제 삼성 SD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가 2027년까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 SDI도 흐름이 좋았고요. 이제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삼성 SDI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13%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40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도 각각 17%,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일 에너테크에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고체 배터리를 전량 수주하겠다라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던 종목인데요. 어제장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었죠. 삼성 SDI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관해서도 이제 모멘텀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필에너지 살펴보시면요. 이제 필에너지는 상한가로 오후장에 들어서 직행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나와 있는 이 필에너지 종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인터배터리 2024는 오늘 오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 sek터는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관해서도 이제 삼성과 엮여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GTC 2024 행사가 이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엔비디아 신제품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HBM3 12단을 최초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제 CXL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CXL 관련 종목들 흐름 좋았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요. 엑시콘의 경우에는 16% 넘게 오르면서 22,600원을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신고가를 경신해냈다가 윗꼬리를 어느 정도 달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카이스트가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호재성 이슈가 하나 더 더해지면서 이에 따른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JNB가 상한가를 직행을 했고요. 또 에이징랜드도 9%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카이스트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28나노 공정을 썼다. 뉴로모피 컴퓨팅 기술을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린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사피엔 반도체도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4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은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네, AACR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장에서도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 암학회 AACR은 사실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인데요. 이런 기대감이 일찍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O는 12%대 급등, 루닛과 박셀, 그리고 신라제는 각각 3%에서 8% 정도 강세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이제 AACR에서 연구 성과나 신기술이 쏟아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모멘텀들 계속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까지 특징 섹터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센터였습니다.